자, NBA 오늘 16번째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호수이님이 애틀란타와 클리브랜드 플레이오프를 보러 가셔서 저희가 3명으로 시작합니다. 자유님. 안녕하세요, 자유입니다. 호수이님. 아이고, 왜 애틀란타 있지? 학도님. 안녕하세요, 학도입니다. 네,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NBA 온 에어. 요즘에 NBA 온에어 그 구호가 되게 작아지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시나요? 에어? 네? 에어 안 하시죠? 아, 나도 해야 돼, 맞다. 같이 하셔야죠. 아, 그렇죠, 그렇죠. 다시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NBA 온 에어. 호수이님, 뭐 애틀란타 잘 지내는지 연결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 뭐 잘 될까요, 연결이? 한번 해보시죠. 띵띵띵띵. 띵띵띵띵띵. 잘 들리네요. 아, 호수이님. 잘 들리네. 아, 호수이님. 들리세요, 네, 호수이님? 말씀하세요. 네, 어떠세요, 현지? 예? 현지 어떠세요? 아, 지금 애틀랜타 브레이스 경기 보고 있어요. 아, 애틀란타 혹스 경기 안 보고 왜 야구를 보고 있어요? 아, 그냥 오늘 경기 안 하고 애틀랜타 어차피 떨어져서 별로 볼 의미가 없네. 야구 재밌죠? 연결이 잘 안 되네요, 지금. 경기 한번 짚어주세요. 어땠는지 현장 분위기. 경기 짚어달라고요? 네, 현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오늘 현장 분위기 장난 아니었어요. 4쿼터 중반까지는 장난 아니었는데 그 다음에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애틀랜타는 괜히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르브론이 쳐야 돼요. 르브론 어떠세요, 르브론? 아, 르브론 잘했어요, 어제. 잘했어라고. 그리고 카이리 어빙이 정말 대단했던 게 그냥 팀 전수 이런 거랑 상관없이 혼자서 진짜 중요한 고비 때 3개 연속으로 딱 득점을 시켰는데 그게 분위기 반전에 엄청난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사쿼터 때 맞아요. 그 이번에 애틀란타 저지는 사실. 카이리 어빙이 네. 말씀하세요. 애틀란타 저지 사셨어요? 당연히 샀죠. 폴 밀셉 전지 샀어요. 아, 밀세 곧 이적하겠구나. 오늘 진짜 트레이드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아틀랜타가 내일 경기까지 지면은 팀을 붕괴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불안하긴 해요, 진짜로. 알겠습니다. 예, 전화 연결 감사하고요. 그 야구 맞아. 야구 모르잖아요. 야구 룰 알아요? 한번 녹음되시기 바랍니다. 네, 연결이 끊겼네요.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 봬요. 안녕하세요. 네. 예. 네. 안 들려. 잘 안 들리네. 안 들려. 내가 말을 너무 많이 끄는 것 같아. 말귀를 못 알아들어. 서로 감이 좀 멀어갖고 이렇게 조금. 너무 부럽네요, 그래도. 그래도 야구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애틀란타 브레이브스 경기까지 가. 보러 가는 게 어딥니까? 대단한 발전입니다. 야구 나보고 왜 보냐고 그거 막. 자기 NBA 볼 시간도 없다고. 지금 가서 아마 딴 거 보고 있을 거예요, 동영상으로. 지금 골스랑 포틀랜드 경기 보고. 그럴 수 있죠. 가서 플레이오프 경기 보고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리고 그 저번에 전화 연결했던 분은 괌에 놀러 갔는데 누구요? 그 클리브랜드 팬. 저희 구단주님. 구단주님. 네. 그 괌에서 NBA 그 앱이 안 열린다고. 리그 패스. 리그 패스가 안 열린다고 돌아가고 싶다고. 괌에 놀러 근데 가서 TV로 보면 되는데 왜 자꾸 그러시는지 모르겠네. TV 돈 아깝지 않나? 아니, 어플을 사용해야 되는데. 결제를 했으니까. TV에 하루 종일 괌 같은 경우 하루 종일 NBA 해주는데. 그렇죠. 그게 뭐. 그렇습니다. 예. 아유, 연휴인데 오늘 잘 지내고 계세요, 연휴? 네, 뭐 별일 별게 없었어요? 없네요. 별일 없었어요? 별일 있으셨어요? 얼굴이 주인장님 얼굴이 굉장히 좋아 보이시네요, 오늘 아침인데도 제가- 불구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미 버틀러 같은 삶을. 네. 네, 여기까지 하시죠. 저희는 농구 팟캐스트니까요. 네. 네. 이번 주 NBA 플레이오프 소식 2라운드 리뷰를 해드리고 그리고 오늘 선수는 아시아의 자존심 제레미닌 네. 이렇게 진행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제레미닌 같은 경우에는 많은 관심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또 아시아인이고 하니까. 궁금했던 스토리들 저희가 한번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소통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댓글부터. 이번 주는 댓글이 그렇게 많진 않으셨죠. 다들 연휴라서. 네. 자, 이번 주 댓글 소개해드리려고 했더니 이분이네요. 바툼
88님. 오랜만입니다. 아, 웰컴백. 샬럿 떨어졌죠. 포틀랜드도 거의 이제 떨어질 거고. 네. 아, 그래도 저희의 어떻게 보면은 진골 팬이시죠. 그렇죠. 네, 저희의 어떤 개국공신. 개국공신 팬이십니다. 아, 안녕하세요. 요즘 시간이 허락지 않아 방송 못 들었습니다. 못 들은 방송 하나 챙겨드릴게요. 온에어 처음부터 듣던 청취자로서 오랜만에 들어와 보니 온에어 청취자들도 많아진 것 같고 점점 발전되는 느낌이라 제가 다 기쁘네요. 항상 재밌고 퀄리티 있는 방송해 주시면 감사하고 수고 많으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진짜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건가요? 오프라인으로요? 네, 진지하게 계획 한번 잡으시죠. 목소리로만 들으니 아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저희가 오프 시즌에 한번 정모 한번 하시죠. 정모라는 단어. 아니 근데 다 남자들 나오고 고추 파티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오실 때 그러면 꼭 프롬처럼 한 명씩 모시고 나오는 걸로 해서. 근데 이분 제가 아는 분 같기도 해요. 아, 진짜요? 예. 네. 진심? 뭔가 그 스포츠를 전공하고 계시고 네. 주위에 그 포틀랜드 팬이 한 분 계시는데 뭔가 댓글을 달면 달수록 제가 아는 사람 같아갖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그분 아는 사람이면 대박이네요. 그렇죠.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렇죠. 서로 모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저를 알 수도 있겠죠. 말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 모르겠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댓글입니다. 이브론 제임스. 아, 이분 아이디 너무 좋아. 이브론 제임스. 그렇죠. 이브론 제임스죠. 네. 몸으론 가와이. 몸으로는 가. 몸은 귀엽고 이브론 제임스 한 거죠. 안녕하세요. 전 사낭 팬인데 2라운드 1차전을 사낭이 압승해서 좋네요. 2라운드 시리즈 누가 이길 것으로 보이시나요? 이거는 2라운드 저희가 분석해 드리면서 말씀드리겠고요. 사낭이 골스 클브를 넘어서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다음 시즌에 파우 가솔이 스퍼스에 합류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있더군요.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 소문은 이제 파우 가솔 동생인 마크 가솔이 인터뷰를 했었죠. 그쵸. 우승 반지를 하나 더 끼고 싶다면 스퍼스로 가라. 네, 사실은 파우 가솔보다는 마크 가솔 쪽으로 조금 더 그쵸.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실적으로 샌안토니오의 오프 시즌 영입설은 가장 그나마 미국 언론에서 조금 신빙성이 있는 거는 듀란트에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이게 ESPN 전문 그 저널리스트죠. 마크 스테인감이 그쵸. 이제 트윗을 했죠. 이제 듀란트 그 샌안토니오 구단 자체가 듀란트 이번 여름에 진지하게 다른 구단과 마찬가지로 영입하기 위한 테이블을 열고 싶다라는 식의 이제 그 트윗을 남겼는데 욕심이 많습니다. 샌안토니오. 듀란트까지 가져가면 이거 듀란트가 가기엔 좀 어리죠 아직. 가솔 정도 돼야 마지막 반지 끼려고. 마지막 반지 끼려고. 근데 네. 듀란트가 간다면 정말 어마어마하죠. 최고의 공격 재능이 있는 선수와 최고의 수비 능력을 자랑하는 스몰 포워드 두 명이 같은 팀에 있다. 그럼 너무 반칙 아닙니까? 전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샌안토니오가 이런 수집을 하는 거는 팀 컬러랑도 안 맞고 좀 약간 리그를 파괴할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갈 거면 동부로 가야 더 재밌죠. 그래서 최근 미국 언론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듀란트 영입설이 나왔던 구단들을 정리하면서 골든 스테이트 가는 게 맞냐? 골든 스테이트 영입설도 있었으니까 그렇죠. 네. 골든 스테이트 가는 게 맞냐? 그건 샌안토니오 가는 게 맞냐? What you got? 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냥 샌안토니오 가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우승이 궁하다면. 왜냐하면 지금 오클라호마에서 9년을 뛰었거든요. 듀란트가. 근데 올 시즌 우승 못하면 사실은 고민해 볼 때가 됐죠. 10년 차가 되는 거니까. 그래도 오클라호마에서 그렇게 팬들의 좀 복진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오클라호마 이름으로 우승을 어떻게든 시키려고 더 계속 끝까지 노력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게 저도 개인적으로는 듀란트가 한 단계 더 높은 레벨로 가기 위해서는 그렇죠. 사실은 오클라호마에서 한번 끝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좋은 그림이죠. 사실. 네, 올 시즌 성적과 이제 내년에 그 상태를 보면 결정이 되겠죠.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저도. 네. 자, 그다음 댓글입니다. 더 리더 에어님, 비시즌 때 D리그나 이적, 트레이드 제도 등에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시네요. 네, 그거는 분명 저희가 오프라인 때 오프라인이란다. 오프라인 때 강의를 하시죠 저희. 네. 오프 시즌 때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스터 쭈님, 미스터 쭈 노래 그만 불러달라고 했죠. 왜 이렇게 웃으세요? 다음번에 제가 페이드 아웃 됐어. 샤첼 페이드. 제가 전곡 준비해 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네, 미스터 쭈님께서 안녕하세요. 이제 노래는 그만 불러주셔도 됩니다. 연휴 기간이라 속편하게 오전에 농구 보고 오후엔 농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레이커스 드로잔 영입한다는 소문도 있고 근데 마이애미랑 토론토랑 경기에서 드로잔도 라우리도 참 안쓰럽다 이러시면서 레이커스가 살아나려면 누구를 영입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하시면서 플레이오프 경기들이 전반적으로 재미가 좀 떨어져서 아쉽지만 오늘와 함께 열심히 보겠습니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레이커스에 대한 오프시즌 소문이 요즘에 조금 많죠. 그렇죠. 최근에 미치 컵책 그 단장도 이제 드래프트 5월 18일 날 있죠. 5월 18일 날 드래프트에 참여를 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레이커스가 지금 탑 3를 픽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한 이제 56%. 네. 필라델피아 거를 네. 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레이커스 분위기를 보면 짐버스 같은 경우에도 유망주가 충분하다. 우리는 클락슨, 랜들, 러셀, 낸스, 그다음에 루윌 이렇게 얘기하면서 루윌이 유망주야? 베테랑인데 뭐 유망주가 충분하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 봤을 때 아마 이제 탑3 픽을 받으면은 트레이드를 섞어서 이제 FA에서 영입을 하지 않을까 레이커스가 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빅마켓이다 보니까 그런 물망에 오른 선수들이 되게 많은데요. 누가 있었죠? 뭐 폴 조지, 그렇죠. 폴 조지도 있었죠. 드로잔, 그다음에 골든 스테이트의 에즐리도 있고, 해리슨 해리슨 반즈, 뭐 최근에 뭐 챈들러 파슨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레이커스는 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코비가 일단 떠났으니까 그쵸, 그 일단- 팀의 어떤 정신적 지주가 한 명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누가 좋을까요? 60밀 셀러리 캡이 600억이죠. 셀러리 캡이 일단은 늘었으니까 르브론? 계약 1년짜리 아니었나요, 르브론? 네, 그렇죠. 2년 했잖아요. 아니요. 영악해요. 왜냐하면은 방송료가 올라갈 때 자기가 셀러리를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 딱 종료될 수 있게. 비즈니스맨이죠. 비즈니스맨이죠. 저는 폴 조지를 상당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레이커스. 왜냐하면 지금 레이커스를 이끌 팀은 사실 젊은 선수가 같이 이끌려면 투웨이 플레이어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드로자는 아쉽죠. 아쉬워요. 뭔가 많이 아쉬워요. 폴 조지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연 폴 조지가 인디애나를 버리고 갈 것이냐? 뭐 프랭크 보겔도 가는 이 마당에 뭐 고민해볼 수 있지 않을까. 워낙 또 레이커스 팬이었고 코비 팬이었고 폴 조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걸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 내년에도 이 젊은 선수들이 뭔가 좀 더 그 시간을 얻고 경험을 쌓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좀 더 스텝업 할 수 있는. 감독도 바뀌었으니까요. 그쵸, 이제 바뀌죠. 바뀌었으니까. 근데 감독 그거 인터뷰 보였어요? 미국 ESPN에서 바이러스 감독 있잖아요. 네. 인터뷰하면서 섭섭하다는 내가 되게 쇼크 먹었다라는 식으로. 맞아요. 경질된 게. 네, 1년 더 할 줄 알았다라는. 그래서 시즌 내내 그 다음 시즌을 구상 중이셨다고. 그래서 그따위네. 말이 됩니까? 이게? 7살짜리도 잘릴 걸 줄 알았을 텐데 자기 혼자만 되게 호수님 욕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 호수인님이 그 개인적으로 그 드로잔만 아니면 모두 괜찮다고 막 그런 얘기했어요. 맞아. 드로전 갔으면 좋겠다. 말한 대로. 네. 댓글은 오늘 댓글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댓글은 크게 뭐 없기 때문에 뭐 레이커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메인 선수를 영입하고자 하는데 그게 아마 뭐 폴 조지가 제일 적합할 것 같다라는 말씀 뭐 드리면서 댓글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뉴스는 또 하나의 감독이 그리고 한 명 더 추가해서 오늘 그쵸. 한 명 더 뭐 해서 1+1인가요? 네. 한 명일 줄 알았는데 오늘 아침에 또 한 명이 가였습니다. 네. 두 명의 감독이 네. 떠났습니다. 첫 번째 감독은 프랭크 보겔 인디애나 페이서스 감독이 해임됐고 또 하나의 감독은 멤피스 그리즐스의 예거 감독이 네. 했습니다. 두 분 다 사실 명장인데요. 명장이기도 하고 팀에 또 오래도록 헌신을 했던 감독인데 이렇게 해임이 되고 말았네요. 그렇죠. 뭐 프로니까 결과로서 결정이 돼야죠. 근데 이 팀이 뭐 사실 우승을 바랄 정도의 로스터를 갖고 있는 팀들은 아니었잖아요, 사실. 그렇죠. 특히나 이제 뭐 멤피스 같은 경우에는 부산 선수가 너무 많아서 감독이 뭘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뭘 해보려고 하면 자꾸 쓰러지고 없어지고 다치고 D리그에서 선수
아무나 데리고 와서 다 뛰게 하고. 그렇죠. 1년에 29명이 지금 왔다는데. 보겔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전 프랭크 보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해임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오프 시즌에서 가장 핫한 감독일 수도 있습니다. 네, 프랭크 보겔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인가요? 2001년부터 2004년도까지 보스턴에서 어시스트 코치로 있다가 2007년부터 이제 인디애나 어시스트 코치하다 2012년부터 인디애나 맡았는데 네. 그때를 인디애나를 다시 부흥시켰죠. 그쵸. 동부의 강자로. 그렇죠. 그 당시 마이애미가 지배하던 그 르브론과 드웨인 웨이드와 크리스 보시가 빅스를 중심으로 리그를 지배했던 마이애미와 정말 필적하는 파이널까지 가는 경기를 했었고 사실은 폴 조지를 중심으로 팀을 대단히 수비와 공격 양쪽 다 강화했던 팀으로 재건을 했는데 그냥 잘랐습니다. 자른 이유도 웃겨요. 저 레리 버드 단장이죠. 네. 뭐 인터뷰를 하나 했죠. 뭐 우리 팀의 그 수비적인 성격은 마음에 들지만 공격적인 어떤 그런 성격이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식의 인터뷰를 하면서 보겔을 이제 좀 깠죠. 아니 근데 보겔한테 지금보다 좀 더 업템포 스타일의 전술을 구사하기를 원한다는 건데 그게 보겔 잘못이냐고요. 그렇죠. 선수 구성을 보면은 아니 그리고 그쵸 선수 구성도 그렇고 그리고 프랭크 보겔이 그렇게 하는 게 뭐 레리 버드나 케빈 프리처드나 도니 월시 같이 그 프런트랑 얘기 안 하는 감독도 아니고 혼자 결정한 거 아니잖아. 같이 했잖아. 왜 프랭크 보겔한테 다 덤탱이 씌우냐는 거죠. 그렇죠. 선수들도 CJ 마이스, 뭐 몬타 앨리스 물론 잘하지만 뭐 조지 힐, 뭐 이런 선수들이 있는 폴 조지 갖고 어떻게 업템포를 하냐고. 업템포 할 수 있는 선수가 폴 조지 하나인데 거기서 좀 어렵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땐 레리 버드가 반성해야 될 것 같은데. 저 레리 버드 현지 팬들한테 욕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어요. 이게 네, 방금 주인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과연 진짜 보겔만의 잘못인가? 그렇죠. 선수 영입이. 근데 자유현님 네. 졸려요? 아니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졸려요? 실제로 저는 그 인디애나 공격은 정말 답답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올 그럴 수 시즌 있죠. 내내 보여준 모습에서 구단주로 충분히 실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선수 영입을 저는 반대로 뭐 이런 거잖아요. 100원짜리 마징가 제트 만들어 이런 거거든요. 사실 선수를 주지 않고 업템포 구성하라. 공격적인 선수 없이 공격적으로 팀을 꾸려봐라. 라는 거는 저는 조금 맞지 않나? 안 그렇죠. 맞지 않나? 그러니까 레리 버드가 지적하면서 그거 모든 책임을 다 보겔한테 돌리는 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신에 보겔도 이제 그 공격적인 작업에서 한 시즌 내내 똑같은 모습을 보였다는 거는 또 책임을 회피할 수 없거든요, 사실. 뭐 그쵸. 근데 성적 결과만 보면은 사실은 그 팀 갖고 동부 컨퍼런스에서 2위 했던 토론토는 7차전까지 가서 그것도 마지막에 되게 폴 조지 이게 뭐 콜이 불리지 않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그렇지 잘하면 인디애나 잡을 수도 있었던 경기였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들을 가지고 꾸역꾸역 지금 플레이오프를 가서 1라운드에서도 떨어졌지만 어쨌든 거기까지 이끈 감독한테 나가라라는 게 과연 맞는지. 뭐 1위 하고 있는 감독도 중간에 나가는 맞죠. NBA 세계인데 맞네요. 동물의 세계보다 더요 여기. 그래서 마이애미 감독 에릭 스포일러 감독도 그 얘기하더라고요. 네. 나는 마이애미 조직에 감사하다고. 내가 인디애나 감독이었으면 두세 번 잘랐을 것 같다. 그렇죠. 작년에 잘렸어야죠. 그렇죠. 못 갔으니까 작년에. 그 인디애나가 이렇게 좀 부진하게 된 이유가 사실 그 폴 조지가 올림픽이 아니라 그 드림팀 나갔을 때 연습 경기에서 이제 다치고 나서부터 부상. 이제 좀 인디애나가 이제 그 여파로 사실 많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 한 시즌 무너지고 바로 또 복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뭐 감독의 역량을 의심하다기보단 이 프런트랑 그 저 감독과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프랭크 보겔은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가치를 받고 있잖아요.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전 복수해줬으면 좋겠어요. 딴 데 가서. 딴 데 가서. 네. 네, 그럴 수도 있죠. 아니 프랭크 보겔 감독 스타일이라면 데이빗 그 예거 감독 잘린 멤피스요?
네, 멤피스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그럼 같아요. 멤피스는 변한 게 없을 텐데 또 수비할 텐데. 아 근데 프랭크 보겔 감독이 관심을 갖고 있는 팀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충분히 매력적인 자원이죠. 네. 아직 공석인 자리가 많죠. 네, 특히나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 방향도 없고 색깔도 없는 뉴욕에서 아, 프랭크 보겔 데리고 가면 답인 것 같아요. 거기 가면 안 돼. 필 잭슨이 있어서 필 잭슨이 다시 하면 안 되나? 감독을요. 너무 그러기는- 나이 드셔가지고 김성근도 하는데 뭐. 그래서 욕 먹죠. 야구랑 다르잖아요. 야구랑 왜 달라? 야구는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아, 여튼 뭐 프랭크 보겔 감독이 이렇게 좀 해임된 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 아쉬운 부분이 있고 미국 언론에서도 사실은 네. 과연 레리 버드 너 선수로서는 존중하지만 단장으로서 그런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냐라는 식의 언론이 많고요. 네. 그렇죠. 뭐 정말. 로스터에 어떤 변화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그 뭐 또 루머에는 이제 레리 버드가 케빈 맥케일 전 감독, 휴스턴 감독을 원한다 이런 소문도 있었는데 레리 버드 단장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그분을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선수일 때 같이 뛰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내 밑에서 감독으로 있기에는 내 그릇이 너무 작다 뭐 이런 식의 또 자른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너 따윈 안 된다. 하여튼 프랭크 보겔 감독이 건승을 빕니다. 네. 건승을 빌고 그 예거 감독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마지막 인터뷰 때 짠하게 그 울면서 그러니까요. 그리즐리스 농구에 대해서 되게 이제 평가했던 그런 감독이 그냥 이렇게 감정과는 다르게 바로 해임이 돼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감독 해임 소식은 뭐 여기까지 하시고 뭐 이번 주도 소식이 있나요? 아 그거 저희가 예전에 그 영화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네. 이제 스페이스 잼 2가 나온다고. 스페이스 잼. 네, 아, 그 마이클 조던. 그거 뭐지 애니메이션이랑 섞어서 나오는 맞아, 거잖아요. 벅스번이랑 막 네, 나오는 거. 갑자기 네. 뭐 찰스 바클리 안에 뭐가 막 들어가지고 그쵸, 스파클을 그쵸. 막 각기하고 막 맞아요. 거기에 이제 르브론이 이제 주인공으로. 아 영화가 망하겠네요. 일부러 거기서도 네. 트위터 할까요? 아 르브론이 스페이스 잼 근데 그 설은 아직도 아무도 사실은 컨펌하지는 않았대요. 그냥 그쵸. 루머인데 루머. 영화가 흥행하려면 르브론보다는 다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르브론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 누가 나와야 잘 될까요? 좀 이렇게 좀 스타성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폴 조지. 근데 그 약하죠. 연기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전 개인적으로는 르브론은 차라리 괴수로 나왔으면 거기 상대방 괴수. 악마로 나쁜 놈으로. 나왔으면 그게 더 어울리죠. 그 외모로 이제 지구를 구하겠다라는 거는 섭섭합니다. 상당히. 돈을 벌고 싶으면 제레미 린을 써야죠. 아 그럴 수 아닌가요? 있죠. 그러게 아닌가요? 농구 실력이 안 되지 않나요? 뭐 스페이스 잼 르브론 말고 뭐전 크리스폴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뭐 알아서 하겠죠. 크리스폴 진짜 괜찮네요. 잘생겼잖아요. 아, 그 스타성도 있고. 주인공으로. 부상을 당했죠 또. 반지도 또 지구를 못 구하겠죠. 지구를 못 구하겠다. 아 맞네. 지구를 못 구하겠네. 아, 이 얘기도 있었어요. 그 크리스폴 씨가 이제 또 경기에 못 뛰고 있잖아요. 아 은퇴설. 뭐 은퇴설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선수 노조가 마이애미 구단한테 이제 전체적으로 항의를 했던 그런 사건도 있었고. 저 이거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시는 뛰고 싶은데 자기는 몸 상태가 이제 괜찮다, 떠도 된다 하는데 마이애미 구단에서는 이제 의학적인 문제도 있고 또 뛰다가 또 선수가 쓰러지면 자기는 다 책임이니까 이번 프로그램에서 지금 못 뛰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크리스포 씨의 와이프도 되게 불만을 토로했고. 그다음에 선수 노조도 선수가 뛰어야지 뛰기 준비가 돼 있는데 근데 마이애미에서는 끝까지 이제 그거를 거절했죠. 근데 구단의 현명한 선택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구단 의사 그 의료진이 뭐 저 선수가 뛸 수 있다라고 결정을 내리면 분명히 뛰게 만들겠죠. 이제 보 씨의 그 개인 주치는 또 이제 마이애미 구단이랑 다른 또 의견을 또 얘기했더라고요. 뛸 수 있는 상태인데. 근데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 부상이 아니고 선수 생명이 그냥 끝날 거냐 아닐 거냐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죠. 보면 마이애미에서는 나름 스타인 크리스 보시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아무래도 좀 더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겠죠. 뭐 크리스 보시의 건강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네. 자 동부 매치업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마이애미 토론토. 아쉽게도 토론토가 이제 두 번째 승리 챙기면서 2대1입니다. 네. 그러나 웨이드가 네. 아이고 드웨인 웨이드.
미쳤습니다. 그냥 아주 그냥. 아니 저는 뭐 저도 좋아요. 뭐 기분 아예 좋으시겠어요. 아 웨이드 미쳤습니다. 아주 오늘도 38득점. 네. 좀 편향적인 방송을 하죠. 아 웨이드 38득점. 정말 마이애미의 정치적 지주는 웨이드인 것 같습니다. 아 진짜 그러니까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 뭐 옛날 더 플래시입니다 지금. 오늘 3점 6개 던져서 지금 그렇게 못 쏘는 사람이 네. 3점 6개 쏴서 6개 다 넣었어. 아직 스틸 퍼펙트합니다. 아주 그냥 웨이드 아 정말 좋습니다. 그 드라이브인도 굉장히 멋있게 잘하더라고요. 아 그럼요. 그 이번 주 유로 스텝 이번 주 찢어주고. 하시려고 그러면 네? 이번 주 해야죠. 이제 이번 주는 웨이드입니다. 이번 주 웨이드인가요? 이제 웨이드를 사실 제외하고 마이애미의 어떤 선수들 간의 어떤 호흡이 살짝 안 맞고 있는 부분이 좀 보이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시리즈 리드를 내줬잖아요. 그렇죠. 예. 하지만 웨이드는 살아있다. 아, 근데 마이애미 학도님 잘 짚어주셨는데 네. 웨이드를 제외하고 마이애미에서는 조금 호흡이 안 맞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특히나 턴오버. 턴오버요. 네, 1, 2차전 때 너무 턴오버가 많았어요. 네. 네. 특히나 2차전 때 같은 경우에는 11개의 턴오버를 1쿼터에 보여주면서 14점의 리드를 토론토 줬다는 거죠. 한 쿼터에 11개 하기 쉽지 않은. 그렇죠. 아마도 우리도 잘 안 하는데 한 쿼터 11개면 그러니까요. 뭐 그냥 갖다 공을 던져 버린 겁니다. 그렇죠. 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부진했던 라우리가 또 살아나면서 토론토에서. 네. 네. 다음 시리즈도 어떻게 보면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신 연습의 결과죠. 그렇죠. 네, 1차전 끝나고 바락바락. 그렇죠. 네. 그 영상 뭐 중계했다면서요? 근데 연습을 하면 좀 조용히 하지. 그거를 페이스북 실시간 생중계로 누가 몰래 한 거 아니에요? 아 구단에서 했겠죠. 구단에서 아. 했겠죠. 네. 근데 뭐 미리 덕분에 찍어놓은 뭐. 거 아니야? 그 새벽에 그거다가 힘든데. 아, 네. 스포티비에서 네. 약반 그 자막 쓰더라고요. 뭐라고요? 라울이 10년수 때 왜 안 왔어요? 이렇게 하면서 디마 아, 더마 들어잔 요즘에 조세호 씨. 안 갔어요 조세호 씨? 라울이 10년 만에 조세 왜 안 갔어? 왜 안 갔대? 양배 주의사로 만들겠네? 혼자 연습할 때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섭섭하네. 그런데 이제 드마드로자는 크리스티 아직도 부진합니다. 네. 라우리는 살아났죠. 그렇죠. 라우리가 이제 통산 플레이오프 야투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34%고 네. 이번 시리즈에서도 31%였는데 오늘 이제 19개 던져서 11개 넣으면서 31점. 슛감을 확실히 찾았네요. 그렇죠. 자신감을 찾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9경기 플레이오프 여태까지 9경기 중에서 원래 새가슴이지 않습니까? 네. 평균 득점에 13득점. 네. 아쉽다 진짜. 57개의 3점슛을 던져서 9개를 넣었거든요. 근데 오늘 8개 던져서 5개. 오늘 잘했어요. 오늘. 맞아요. 그 리듬을 좀 찾았으면. 네. 특히 그 1, 2쿼터 끝나고 이제 세컨 해프에서는 라우리가 13개 던져서 9개를 넣었는데 다른 팀원들이 21개 던져서 4개밖에 못 넣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에이스 역할을 뚫었네요. 한 거죠. 에이스 역할을 했죠.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은 웨이드도 비슷한 게 웨이드도 16개 던져서 9개 넣었거든요. 하프타임 세컨 해프 때. 근데 팀원들이 22개 던져서 6개밖에 못 넣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좀 재밌었던 거는 이제 둘의 매치업이 좀 재밌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저는 플레이오프는 쇼다운이 재밌거든요. 그렇죠. 근데 웨이드와 그 라우리가 너 넣었어? 나 갚아줄게. 이런 마인드에 서로 주고받은. 주고받는. 예. 나중에는 웨이드가 조시 리처슨이 라우리 못 막으니까 직접 막더라고. 먹혔죠, 근데. 그걸 먹지 말았어야 돼. 이 조존슨도 이 새끼 이거. 마지막에 그거 보셨어요? 네. 네. 그렇게 멱살 잡고 끌고 가서 웨이드가 다 돌파해서 너무 컨디션이 좋으니까 토론토 4명이 붙었는데 그거를 멋있게 아울렛 패스로 쫙 빼줬는데 노마크 3점 이 새끼가 짧았죠. 짧았죠. 뭐 못 넣을 수도 있죠. 그렇죠. 쿨 조라며. 쿨 조. 쿨 조. 존나 쿨하지 못해. 아주 그냥. 이 경기에서 이제 양 팀의 핵심 자원 2명이 부상을 또 당합니다. 네. 아 그렇죠. 하산 와이사이드. 무릎이 나갔죠? 네, 라인리였죠. 그렇죠. 오른쪽 무릎이었던 라인인 것 것 같은데요? 같고. 네. 아쉽게도 조금 큰 부상인 것 같던데. 네, 그런 반면 이제 발렌치나스는 이제 데이투데이라는 발목이 돌아갔죠. 네. 네. 아 근데 이거 벨라슈나스 그 리투아니아의 우리 캐나다의 자원 요나스 발렌슈나스. 요나스. 요나스 발렌슈나스의 기가 막힙니다. 제 판타지 선수였죠. 네. 토론토의 멱살은 사실은 얘가 잡았어요. 그렇죠. 맞죠. 근데 멘탈 나가는 애들을 라울이랑 드로잔이랑 왜냐면 멘탈 나가고 정신 못 차리는데 발렌슈나스가 꾸역꾸역 2차전 때 네.
멱살 잡아서 공격 리바운드 3개 잡아주면서 퍼펙하게 맞습니다. 컸죠. 예. 맞습니다. 시즌 중에도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 발렌추냐스의 유시지를 높일 필요가 있다. 아 그렇죠. 자윤이 한번 말씀해 주셨죠. 그 가능성을 확실하게 보여준 게 이 2차전이었죠. 사실 시즌 중에는 그 드웨인 캐시 감독이 발렌추냐스를 공격 작업에만 집중시키는. 그래서 수비 그 기회가 왔을 때는 비용보로 갔거든. 그렇게 했었는데 이 플레이오프 들어서는 그래도 그 비중이 좀 더 줄어들고 발렌추냐스 수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수비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버텨주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2차전 때는 그 백코트 콤비가 부진했잖아요. 그렇죠. 시리즈 때. 네. 그거를 발렌시아스가 확실하게 메꿔주는. 네. 뭐 농구라는 운동이 상당히 흐름과 분위기인데. 그렇죠.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던 게 그걸 잡아줬기 때문에 라우리가 마지막 클러치 순간 2차전 때 늘 수 있었던 그 토대가 됐던 것 같고 네. 그 토대가 됐었기 때문에 라우리 자신감을 찾았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연결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토론토 입장에서는 다음 경기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됐죠. 이 흐름을 그쵸. 계속 끌고 와야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토론토 컴파가 안 갔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예상을 그렇게 이제 경기력 자체로만 봤을 때 상당히 올라왔어요. 그쵸. 지금 저도 그런 분위기를 걸좀 느꼈어요. 탔어요. 게다가 마이애미는 현재 지금 하산 화이트사이드가 없기 때문에 진짜 안 나오면 이게 큰일이에요. 왜냐면 골밑을 맥로버슨 같은 사람한테 하슬레머는 하승진을 차라리 맞아요. 네, 진짜로 히트는 그 백업 센터가 너무 약하죠. 그래서 크리스 보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맞아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크리스마스 있었다면 그렇죠. 네.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마이애미를 응원하기 때문에 4차전 때 다시 뭐 드웨인 웨이드가 살아나서 해주기 바라지만 사실 뭐랄까요 조 존슨과 루얼데잉의 뒷받침 없이 그리고 다른 뭐 현재 몸이 많이 올라온 드라기치도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이들의 폭발력 없이 4차전을 가져가기가 지금 현재 흐름이 되게 안 좋다는 거. 토론토가 살아났다. 그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4차전에서 만약에 마이애미가 진다면 사실은 좀 아쉽게도 놓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저도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반전을 한다. 지금 그러면 하산 화이트사이드의 부상 상태를 봐야겠지만 다시 또 마이애미가 또 할 수 있는 4차전이 분수령 되지 않을까. 이 두 팀이 굉장히 이제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도 그렇고 뭐 플레이오프 1, 2차전도 그렇고 굉장히 치열했잖아요. 그럼요. 오버타임 가고. 거의 연장 첫 번째 시리즈 2경기 모두 연장을 간 게 거의 작년 파이널 골스와 클리브랜드 경기 말고는 없을 거예요. 베스트 오브 세븐에서. 네. 있네요. 옛날 1980년도에. 근데 뭐 그거 빼고 최근에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치열한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네. 시리즈 예상 어떻게 보십니까? 4차전을 어렵네요. 어렵죠. 진짜 이거는 이게 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재밌어졌어. 맞습니다. 드웨인 웨이드 진짜 네. 너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살아난다고? 플레이오프 때 제일 빛나는 선수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그 통산 누적 득점 기록도 계속 맞습니다. 깨고 있죠. 스카리 피펜 네. 밟고 올라갔죠. 마이애미가 올라가면 클리브랜드랑 또 괜찮은 스토리가 또 있네요. 또 기가 막힌 마케팅 스토리가 있죠. 네. 웨이드 대 르브론 마이애미가 이거 이깁니다. 이기길 바랍시다. 사무국에서 이거 조정합니다. 심판 콜이 이제 마이애미 쪽으로 불게 됩니다. 진짜 이걸 막말 가는 건가요? 이렇게?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좀 조정하는 것 같아 얘네들이. 네, 알았어. 네. 그러면은 마이애미 가는 걸로. 마이애미 이깁니다. 장담하면 장담. 어떻게든 이기게 만들 거야 내가. 리플레이 센터 막 해도 다 마이애미 쪽으로 공 주고 막. 진짜 다음 경기에 웨이드가 얼마나 살아날 것인가 그리고 토론토의 기세를 이어갈 것인가 이게 분수령이 될 것 같고요. 네. 매치업 마이애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동부 매치업은 클리브랜드와 애틀란타.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3점 소나기가 야, 이거 진짜 클리브랜드 미쳤습니다. 미쳤습니다. 와, 진짜 야. 이렇게 잘 칠 수가 있나? 그러니까요. 시즌 중에도 사실 3점 슛 그 시도가 굉장히 많은. 어템트는 3위였던가 그랬을 네, 거예요. 굉장히 높았어요. 골스 휴스턴 다음일 거고. 근데 성공률이 그렇게 안 높았는데. 그렇죠. 시즌 3점 성공률 36%. 네. 프롭 때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인가요? 53%요. 와, 야, 미쳤죠. 진짜. 대단합니다. 누가 나와도 다 쓰더라고. 그렇죠. 2차전 때는 제이알 스미스는 지금 레이알렌이에요. So hot.
진짜로. 오, 감이 너무 좋아요. 예. 진짜 너무 좋아요. 예. 그리고 뭐 말도 안 되는 뭐 컬이 지가 컬인 줄 알아.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아까 그 플레이오프 1차 시리즈 디트로이트 상대부터 이제 클블이 조짐이 보였죠. 3점을 굉장히 잘 쏘기 시작했었는데 이 애틀란타 상대로 이렇게 쏟아내면 어떻게 이깁니까 이거? 이길 수가 없어요. 2차전 때 자그만치 25개의 3점을 기록이죠? 네, NBA 히스토리입니다. NBA 히스토리 하이죠. 아, 그리고 3차전 때도 21개.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클블이 그 애틀란타 시리즈에서 3점을 61개를 넣었어요. 예. 이게 플레이오프 이제 기록이랍니다. 세 경기 치렀던 상태에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지금 클리브랜드 상당히 무섭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르브론의 건재는 항상 뭐 플레이오프만 되면 뭐 르브론은 르브론이었고 어빙도 살아났고요. 그렇죠. 케빈 러브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롤 플레이어들. 제이알 스미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체닝 프라이까지. 체닝 프라이가 3차전 때 27득점 넣었어요. 네. 3점 7개. 네. 그렇죠. 뭐 최다 득점. 다들 난리가 났어요 지금. 다 쏴. 다 들어와. 모즈고부터 던질 것 같아 이제. 진짜 막 다 나와 다 쏴. 그 ESPN에 딱 써 있더라고요. Atlanta do everything. 할 건 다 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3차전 때 사실은 진짜 작정하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칼코보가 3점 그냥 막 무슨 유도탄처럼 막 쏴대고 네. 맞아. 아로 포드 막 켈빈 러브 앞에서 그냥 덩크 찍어대고 맞습니다. 난리도 아니었는데 확실하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에이스들이 많은 팀 어빙이 사쿼터 때 중요한 순간에 혼자 예. 그냥 조져줍니다. 제프티그를. 어빙 그 제끼는 드리블은 진짜 멋있더라고요. 예. 세계를 그냥 제프티그를 바보로 만드는 순간 제프티가 화가 나죠. 화가 많이 났어요. 화가 많이 났어요. 이 친구 이거 이 친구가 멘탈이 이럴 줄 몰랐는데. 야, 그 르브론을 그거 진짜 너무하더라고. 너무 근데 너무했어요. 네. 르브론이 이렇게 달려가면서 그 어떤 팬한테 맞았잖아요. 그 팬이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맞아요. 그 속도로. 덤프트럭에 이렇게 막. 네. 옛날에 한번 그 르브론이 달라들어가지고 어떤 여성분이 막 목에 기부싸고 들고서 나왔잖아요. 실려 나갔잖아요. 근데 그 르브론이 그 티그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성숙한 인터뷰를 하고 또 경기 중에도 그 관중한테 가갖고 막 매너를 지키더라고요. 왜냐? 괜찮냐? 이기고 있으니까. 뭐 그것도 그렇고. 팀이 잘하니까. 기분이 팀 져봐. 집중해야 됩니다. We need to concentrate. 네, 클리브랜드 지금 사실은 르브론이 마이애미 시절도 그렇고 과거 클리브랜드도 그렇고 동료복이 좀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보거든요. 누가요? 르브론이요. 동료복이요? 네. 동료복이요? 마이애미 때는 물론 빅3가 존재했죠. 네. 조엘 웨이드와 크리스 보시가 존재했지만 다른 벤치 자원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빅3, 그러니까 지금도 클리브랜드 빅3가 있고 그런데 플레이오프 때마다 이제 항상 보여주던 스타들 말고 다른 롤플레이나 다른 벤치 자원들이 이 정도까지 터져준 적이 없어요. 르브론이 여태까지 플레이오프를 하면서 혼자 꾸역꾸역 빅3랑 끌어왔었는데 지금이 가장 여태까지 제가 본 르브론의 플레이오프 시즌 중에 가장 핫하지 않나. 가장 편하게 가고 있지 않나. 동료들이. 네, 동료들의 도움으로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모르겠어요. 빅3니까 벤치가 그렇게 강할 수는 없죠, 사실. 그렇죠. 안 그런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빅3 아닐까요? 맞습니다. 죄송해요. 그리고 그 선수 근데 벤치 자원 뭘 필요합니까? 48분 다 뛰면 되고. 그러니까. 동료분 얘기 빼자. 아니 좋아요. 농담입니다. 네. 사실 클리브랜드가 이렇게 3점을 잘 쏘는 이유는 그 스페이싱을 창출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저희가 그 디트로이트 바를 때도 봤지만 빵빵빵빵빵. 근데 제가 이번 애틀란타의 경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낀 건 네. 디트로이트는 대단하다. 할 걸 다 했다. 진짜 더 잘하고 있잖아, 솔직히 아틀란타보다는. 그치. 그 멤버로 드러머니. 죄송합니다. 네. 말씀하시죠, 자유님. 사실 그 채닝 프라이를 영입했던 것도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영입을 했던 건데 어제 그 보여준 그 경기에서 채닝 프라이가 3점을 정말 뭐랄까요?
정말 쏟아 자신감 넣었죠. 있게 쐈거든요. 그러니까 받자마자 내가 이게 쏠 것이다라는 거를 예상하고 쏘는 거랑 받고 내가 주춤하고 쏘는 거의 리듬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러브도 그렇고 어빙, 뭐 체닝 프라이, 뭐 JR은 그냥 원래 그런 애고 그냥 이렇게 들어가니까 너무 경기가 이제 쉬워지는 거죠. 그렇죠. 클리브랜드. 그리고 자기가 굳이 무리를 하지 않아도 3점 라인에 이제 항상 슛을 쏠 수 있는 선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어떤 믿음이 뭔가 이렇게 뭉쳐지는 느낌이 그 플레이에서 확실히 보입니다. 그 자연이 정말 잘 말해주셨는데 저희가 옛날에 클리브랜드 팀 분석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최고의 페넌트리 능력을 갖고 있는 두 명의 선수 르브론 어빙이 그렇죠. 있었을 때 과연 스페이싱을 누가 가져가고 있느냐라는 비난을 했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그리고 그때 러브가 주춤한다고 막 네. 비난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스페이싱이 이제는 팀에 녹아들었다. 네. 라고 했을 때 사실은 개인적인 능력을 리그에서 르브론이나 어빙을 그냥 돌파를 원앤원을 막을 선수가 리그에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 클리브랜드는 지금 현재 가장 무서운 팀으로도 연모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케빈 러브가 진짜 과감해졌습니다. 맞아. 솔직히 어제 경기에서 그 초반에 케빈 러브가 3점을 여러 개 넣어줬거든요. 초반에 달려나갔죠. 네. 11득점 막. 혼자 득점하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전 경기에서 3점을 그렇게 기록적으로 쏟아부은 팀이 이 3점이 그냥 일회성의 어떤 이벤트가 아닌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어떤 3점 폭격. 게다가 케빈 러브가 미네소타의 골밑에 끈질겼던 그런 느낌도 네.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앵클 브레이크에서 넘어지기도 하긴 맞아요. 했지만 샥티노 그럴 수 프레. 있어요. 섹션 브레이크. 그럴 수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클리브랜드 보는 재미 있습니다 지금. 네. 재밌는 게 이제 아틀란타가 클리브랜드 상대로 못 이기고 있어요. 그 플레이오프 최근 성적을 보더라도 작년에도 4대0 수입당하고 네. 2009년에도 만났었어도 만났을 때도 4대0. 그다음에 이번에도 지금 3대0으로 치고. 아니요 4대 0이 될 거예요. 그렇죠. 뭐 그럴 가능성이 크죠. 수입할 것 같아요. 근데 클리브랜드 강합니다. 사실은 마이애미나 토론토에 미안하지만 누가 올라온다 해도 사실은 클리브랜드를 이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봤을 때는. 이 경기력만 유지하면. 게다가 3차전에서는 리바운드가 55대 28이에요. 맞아요. 클리브랜드의 유일한 약간 약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판단했던 골밑조차도 아로포나 폴미셉이 있는 골밑조차도 지금 클리브랜드 밀리고 있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답이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폴미스비 인사이드 지배력이 굉장히 좋은데 그걸 3점으로 그냥 상쇄시켜 버리는 맞아요. 그런 형세이니까. 뭐 그것도 그렇고 리바운드 자체에서도 엄청 밀렸어요. 네. 거의 2배 차이 났는데 뭐. 애틀란타는 참 아쉽네요. 음. 정말 에이스가 없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싶을 정도로. 그렇죠. 팀으로 중요한 순간에 원앤원을 이렇게 믿고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는 거죠. 샴퍼트? 그렇죠. 네? 샴퍼트요? 클리브랜드잖아요. 맞다. 걔랑 슈레더랑 헷갈렸다. 슈레더? 슈레더. 슈레더랑 헷갈렸다. 근데 맞는 말씀이신 게 1, 2, 3쿼터 저는 NBA를 볼 때마다 느낀 거죠. 1, 2, 3쿼터는 팀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4쿼터는 리더가 이끌어가는 쿼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 차이는 되게 큰 것 같습니다. 세나는 가와이가 있잖아요. 가와이는 1대1 능력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클러치 상황에서 그 인사이드 안에서 점프샷 이거를 할 줄 아는 선수인데 애틀란타는 그런 그 재능을 가진 선수가 딱히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킬러 인스티라고 하죠. 네. 킬러 본능이 있는 선수가 없죠. 베이즈모어이잖아. 요즘 뭐 네. 애틀란타는 내년 시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러면 에이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그 에이스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오프들이 서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요? 네. 그래요?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 샌안토니오 스퍼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에이스들의 어떤 대결들. 그렇죠. 대단한 선수들이 많이 있는 두 팀 대결 뜨겁습니다. 진짜 뜨겁습니다. 현재 시리즈 2대1. 2대1 샌안토니오가 이기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알드리지부터 얘기를 해야 미쳤습니다. 됩니다. 대단합니다. 알드리지 정말 미쳤습니다. 알드리지가 지금 두 게임 그 1, 2차전 때는 44개 있어서 33개를 넣었어요. 엄청 핫하죠. 정말 대단하죠. 그러면서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의 백업 자원인 저희의 그 악동 디온 웨이터스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요? 알드리지 두렵지 않다. 누구예요?
용기 있어서 좋네요. 그 말로 사는 애라서 네. 네. 이렇게라도 존재감을 발휘해야 됩니다. 맞아요. 디오레이터스 옛날에 망을 한번 했죠. 그래요? 네, 클리밴드 시절에 어빈과 네. 내가 최고의 백커트다. 네, 맞아요. 조너리 네. 경기나 나와라. 그렇죠. 재밌습니다. 이 두 팀 간의 경기. 조직과 경험으로 똘똘 뭉친 팀 네. 샌안토니오와 그렇죠. 두 슈퍼스타를 중심으로 한 젊은 에너지가 폭발하고 있는 오클라호마. 일단 세난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정말 네, 세난이 보여주는 이 경기는 굉장히 수준이 느껴지는. 아름답다. 보면 볼수록 이게 고퀄이다? 왜 산왕을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 맞아요. 네. 멋있죠 좀. 그렇죠. 진짜 HD 멋있어. 화질로 보는 것 같아. 되게 웃긴 게 그 얘네가 공격 시간 24초를 진짜 잘 쓰잖아요. 네. 한 2, 3초 남기면 원래 쏘잖아요. 다. 네. 그래서 얘가 쏘겠지 분명히 비었는데 근데 한 번 더 패스를 하고 한 0.5초 남겼을 때 쏘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들어가. 네. 항상 최고의 노마크, 최고의 그쵸. 베스트 슈퍼지셔닝을 선택하더라고. 그것 때문에 지금 생각난 장면이 이제 2차전 때 2차전 마지막에 나 진짜 네. 마누 지노블리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많잖아요. 패티미스한테 과연 패스를 했어야 됐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지노블리가 그때 쐈으면 됐는데 왜 저도 안 쐈을까? 솔타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저는 그거 보고 소름 돋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습관이 남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그 전형적으로 샌안토니오의 전술이었다고 맞아요. 생각한 게 그냥 많은 그 패스가 저는 비하인드 오버 패스가 노루 비하인드 헤더 패스가 정규 시즌에 되게 많이 나와요. 맞습니다. 난 개인기인 줄 알았어. 어. 근데 이게 완전 연술인 것 같아요. 한 명이 윙에서 상대 반대쪽 코트에서 돌아 나오면서 사이드 3점 라인으로 빠지고 돌파 선수가 그냥 보지도 않고 줄 때 이게 개인 거라 생각했는데 거기 있죠 그냥. 그 와중에도 지노빌리가 그 침착함. 저게 18년을 리그를 지배해온 선수들과 호흡이구나. 그렇죠. 어쨌든 노마크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좀 아쉬워요 사실. 그렇죠. 1점 차였잖아요. 그냥 올라가서 됐었어요. 그냥 올라가서 그냥 좀 넣으면 파울을 얻어내는 게 파울을 혹시- 얻어내거나 그냥 그쵸. 그거거나. 높았을 텐데. 근데 음. 그 와중에도 그 2점에서 3점에 노마크 선택하는 그 모습이 나 무섭더라고 진짜로. 아.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장면 바로 직전에 이제 그 인바운드 패스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말이 많았죠. 말이 진짜 많았죠. 장면 보셨죠? 네. 네. 아까 언급해드렸던 웨이터스가 네.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쵸. 팔로 이렇게 밀치고. 그쵸. 근데 그에 대해 말이 많은 게 응. 지노빌리가 인바운드 패스를 수비할 때 라인을 밟았어요. 그것도 또 근데 그것도 이제 언콜 냈죠. 부르지 않았죠. 아. 그거 안 부른 상태에서 시간이 5초 롤이 지났어 사실은. 제가 봤거든요. 한 5초 딱 됐을 때 준 것 같은데. 근데 어. 할 때 팔꿈치로 디펜스 지노빌리를. 가슴을 치죠. 네. 치고 치고 그다음에 주죠. 네. 근데 그것도 스틸 당해. 지원 웨이터스 네가 두렵다 뭐. 네가 두려워 진짜. 그래서 마지막에 또 골밑에서 패티미스가 쏜 다음에 골밑에서 엄청 이제 격투기가 일어나죠. 난투극이었죠. 그것도 또 안 불려지죠. 그래서 어쨌든 2차전은 오클라호마 가져와야 되는데 맞습니다. 3차전은 이제 또 3차전도 그러니까 1차전, 2차전은 어떻게 보면 1차전은 뭐 정말 압살이었고 네. 2차전은 그 오클라호마 특유의 에너지 러셀 웨스트브룩의 진짜 에너지로 끌어갔고 그래서 마지막에 뭐 럭키한 건지 불행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운이 따른 거죠. 운이 따랐죠. 네. 공식적으로 NBA 사무국에서도 콜을 안 불렀다, 못 불렀다, 오심이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경기에 승리하게 됐죠. 그리고 3차전에 딱 붙었을 때 마지막 4쿼터 때 극명하게 갈려집니다. 에이스의 침착함과 맞습니다. 능력 차이. 아. 웨스브룩이 이런 면에서 항상 아쉬워요. 네. 턴오버를 굉장히 중요할 때 많이 합니다. 양날의 검이죠. 네. 어. 약간 제가 그 웨스브룩 그 설명하고 나서 안 싫어하려고 했는데 참 아쉽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듀란트가 아쉬워요. 듀란트요. 저는 러셀 웨스트브룩은 경기 내내 에너지 레벨을 유지해주면서 팀에게 필요한 것들을 많이 하면서 자신의 팀이 중요한 순간에도 분명 자기 역할을 다 합니다. 단 4쿼터 때 한두 번의 스틸을 당한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듀란트는 에너지 레벨이 올라오지 않은 느낌이에요.
아직 폭발력을 못 보이고 네. 있다.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나 하죠. 사이드에다 그냥 갖다 던져버리는 그 턴오버. 그리고 클러치 때 에이스로서 욕심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렇지만 책임지려고 하는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지금 슛 컨디션도 그렇게 올라오지 않고 있고 이랬을 때 되게 저는 오히려 러셀 웨스트브룩은 에너지를 부여해주고 자신의 역할은 다 했다 생각을 하지만 듀란트가 잘하고 있는가? 거기서는 데니 그란한테 막혀서 좀 쩔쩔매고 있지 않는가? 그렇죠. 뭐 그 얘기도 굉장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 오클라호마 관련돼서 얘기를 하자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 벤치 자원들의 약세도 있지만 저는 그 빅맨들이 좀 아쉽습니다. 뭐 스티브 아담스라든지 에네스 칸터가 조금 더 득점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차전을 잡았을 때는 얘네들이 좀 어느 정도 득점도 해줬거든요. 근데 3차전 때도 리바운드라든지 이런 거는 샌안토니오보다 더 우세했어요. 근데 득점에서 물론 뭐 러셀이라든지 듀란트라든지 최고의 공격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살지 못하는 거 있지만 에네스 칸터 공격 능력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쵸. 그냥 픽앤롤 플레이 해갖고 쉽게 가면 되는데 너무 원온원 플레이를 고집하는 어떤 빌리 도노반 감독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특히나 4쿼터 마지막은 그렇죠. 유스에이즈가 96%예요 두 선수가. 말이 오클라호마. 됩니까 이게? 그 둘이 2대5로 농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바카가 샌안토니에 강하다라고 했을 때 강해요. 이바카는 지금 되게 응답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응답하라 이바카. 전주희 씨. 이바카 씨 잘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는 저는 좀 학님과 약간 의견이 다른 게 그 인사이드 자원 때문에 지금 이 에너지 레벨을 버티고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사실은 샌안토니오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게 에너지 말고는 없거든요. 지금 오클라호마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에너지 레벨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게 그들 스티브 아담스, 에네스 칸터, 이바카 뭐 이런 선수들이 상당히 잘해주고 있다. 그나마 그렇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학교님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4쿼터나 이런 부분에서 과연 빌더러 감독이 러셀 한번, 듀란트 한번 이 전술 또 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요. 그게 아쉽다는 거죠. 샌안토니 얘기 안 할게요.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지노블리가 마지막에 패스한 것만 보더라도 이 샌안토니아 조직 농구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됐고 네. 진짜 오클라호마는 이제 2분 남았을 때 경기 보면 사실 좀 재미없어요. 너무 둘이서 하니까. 네, 너무 뻔하고 네. 어떻게 될지 알고 얘네가 시즌 내내 4쿼터 마지막에 역전당한 게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렇죠. 필라델피아보다 많죠. 맞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세요 시리즈 예상? 전 세난이 그냥 무난히 올라가실 것 2차전도 같으세요? 솔직히 저는 세난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일단 수비가 오클라호마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어떠세요? 저는 그래도 오클라호마가 그 재능으로 한 경기 정도는 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능으로는 한 경기 정도 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예. 일단 자기가 누굴 맡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자주 싸우더라고. 예. 그걸 갖고 싸우는 게 그게 말이 그 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요즘에 수비- 좀 그런 언쟁을 자주 보이더라고요. 그 올라가면서. 영상도 이제 따로 나와 있잖아요. 막 서로 왜 안 막냐고 지시하고. 그 이상합니다. 그 진짜 이상합니다. 요즘에 좀 언쟁이 좀 맞아요. 있죠. 네. 시티가. 그 아담스한테 러셀이 뭐라고 하는 거 보니까 되게 무서운 형 같더라고요. 아담스 막 이따만 하는데 뉴질랜드의 그렇죠. 아이유와 동갑인 스티브 우리 아담스. 스티브 아담스. 근데 아담스가 그 토니 파커를 계속 그 놓치더라고요. 그 스크린에서 나가서 이제 예. 점프슛 쏘는 거를 피켓롤 수비할 때. 피켓롤 수비할 때. 근데 저는 두 분하고 조금 관점이 다른 거는 저는 오히려 3차전 때 이 시리즈를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오클라호마가 잘하면 역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기를 봤을 어디서요? 때. 어떤 부분에서요? 저는 3쿼터나 4쿼터에서 오클라호마 시티가 그 쫓아가면서 보였던 에너지 레벨들 그리고 2차전도 그렇죠. 2차전도 사실은 마지막에 콜이 있었지만 오클라호마 시티가 확실히 앞서가고 있다가 따라잡혔잖아요. 네. 난 거기서 4쿼터 그 마지막 부분만 조금 이들이 조정을 잘했더라면 경기 운영 관리를 잘했더라면 2차전에 쉽게 잡을 수 있었던 거를 어렵게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3차전 역시도 사실은 마지막에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턴오버가 없었더라면 분위기는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오클한테. 그러니까 오클라호마가 분위기 에너지 레벨을 통해서 갖고 왔는데
턴오버로 그냥 그 에너지를 부시를 죽여버렸지. 그거만 없었더라면 사실은 그 분위기를 가서 역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시즌 내내 지속됐던 문제거든요. 그쵸. 사실은 4쿼터 마지막을 못 버티는 뭐 야구로 치면은 소방수가 없는 거예요. 마무리 투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블론 세이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그 사실은 주범은 웨스트브룩이잖아요. 그쵸. 듀란트보다. 그러니까 흐름을 살리는 것도 웨스트브룩, 죽이는 것도 웨스트브룩. 네. 그거를 이제 듀란트가 또 감싸주잖아요. 팀 내에서. 그래서 선수들 자체가 4쿼터 마지막 부분이 되면은 공격 의지가 거의 없어 없어요. 보이는. 네. 네. 그쵸. 그런 분위기 자체를 만든 것 자체가 원인이 있지 않나. 그리고 이거는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러셀 웨스트브룩이 이렇게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분위기 때 네. 듀란트가 조금 더 인볼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듀란트는 에이스지만 사실은 클러치 때 뭘 지금 요즘에 하고 있지 않아요. 이건 이상한 소리인 것 같긴 한데. 듀란트한테 더 몰아줘야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웨스트브룩도 진짜 최고의 가드고 어빙처럼 인사이드 들어갔다가 밖으로 빼줄 수 있는 거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걔가 쐈을 때 들어가면은 이건 에너지고 그렇죠. 안 들어가면은 난사잖아요. 약간 이런 양날의 검이라서 오히려 클러치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듀란트에 몰아주는 게 맞고 실제로 오클라호마가 클러치 상황 때 승리를 한 부분들을 하이라이트를 보더라도 듀란트가 메이드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믿고 진짜 에이스는 딱 듀란트다라는 걸 찝어줘야 그쵸. 서열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그런 상황에서 글쎄요, 그거를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4쿼터 남았을 때 2분 남았을 때 서버를 빼라. 듀란트와 웨스트브룩 말고 이박한가요? 아니요 카일 싱글러 아무도 예상 못할 때 정말 예상 못했네. 진짜 예상 못하잖아. 나도 지금 예상 못했는데. 벤치에 있을 건데. 그렇죠. 벤치에 주는 거야? 패스를? 벤치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턴오버하게? 예상 못한 이정석이네, 선수 이정석. 예상 못한 선수들한테 패스를 해야 된다 이거죠. 정말 뻔하잖아. 듀란트한테 뭐. 그러니까 뭐 정리해 보면은 네. 뭐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4쿼터 마무리 능력의 마무리에 대해서 그쵸. 마무리 관리 능력에 대해서 어떤 개선이 있지 않으면 네. 힘들 거다. 네, 근데 힘들 개선이 거라. 있다라고 하면 기대 한번 해볼 만하다. 아 정리 좋네요. 이렇게 하는 식으로 네, 리드를 정리하시죠. 잡은 게 많거든요. 사실. 그쵸. 네. 네. 이렇게 정리하시고 네. 다음은 포틀랜드와 골든스테이트 경기. 현재 시리즈 2대 1입니다. 예 방금 승전보를 포틀랜드에서 바트 88님이 승전보를 전해줬습니다. 대단하네. 그래도 한 경기 잡았네. 릴라드가 폭발했습니다. 네. 40득점. 역시 릴라드 해줘야 됩니다. 확실히 포틀랜드는 홈에서 강하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벤치에서 아미누가 4쿼터에 야투의 100%로 100%로 끌어왔습니다. 생각지 못한 얻어 걸린 거예요. 네. 네. 저 아미누가 항상 그 오픈 때 많이 놓쳐줘 갖고 중요할 때 못 따라간 게 있었는데. 그쵸. 오늘 경기는 좀 다릅니다. 오늘 사실은 드레이먼드 그린이나 탐슨도 폭발을 했습니다. 드레이먼드 그린 37득점. 커리어 하이 아닙니까? 거의 커리어이죠. 클레이 탐슨 35득점. 어마어마한 득점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화력 싸움에서 릴라드가 네. 폭발시켜 줍니다. 40득점, 3점씩 8개를 넣었어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쏴야 이렇게 넣어야 이기죠. 포틀랜드는 릴라드가 4쿼터 때 좀 해줘야 됩니다. 그쵸. 왜냐면 2차전 같은 경우에도 포틀랜드가 승리를 잡았었는데 그쵸. 마지막에 4쿼터에서 릴라드가 관리하지 못하는 모습. 4쿼터에 빵점. 그쵸. 아쉽게도. 네. 그 다시 예전 얘기로 이제 돌아가자면은 그 뭐 1차전부터 짚을까요? 그쵸. 이때는 이제 클레이 탐슨이 미쳤죠. 탐슨이 네. 클레이 탐슨이 지금 커리가 없는 동안에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1차전 때 탐슨 1쿼터 때 18점 넣었는데 이제 포틀랜드 팀 전체에 17점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탐슨의 존재감이 발휘된 경기였고요. 네. 이날 이제 37득점으로 마무리했죠. 네. 커리가 없어도 작년에 우승 경험이 있는 골든스테이트의 위력은 아직 뭐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커리 없는 경기가 이제 시즌 내에 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쵸. 그때도 봤을 때 이제 다들 이제 커리 없이 어떻게 할까 궁금했었는데 그런 걸 이제 팀 플레이라든지 클레이 탐슨의 어떤 능력이 더 발휘되면서 그렇죠. 경기를 잡아온 게 있었죠. 네. 말하죠.
탐슨이 3점 슛 말고도 다양한 공격 재능이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어떤 약간 쇼케이스 같은 그런. 그렇죠. 맞아요. 제가 원래 저런 애였나? 저런 것도 할 줄 아네 이런 걸 보려면 커리가 없어야 돼. 근데 클레이 탐슨의 3점 슛 기록이 커리에 가려져서 그렇지 레이 알렌의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그렇죠. 실제. 그렇죠. 이게 되게 역대급 기록인데 커리가 워낙 날아다녀갖고 이게 가려서 그렇지 클레이 탐슨도 어마어마한 선수죠. 네, 맞습니다. 근데 커리가 없는 기회를 지금 푸트랜드 가졌는데 아직은 플레이오프에서 파이널까지 이끌 리더 릴라드의 역량이 경험이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맞습니다. 라는 생각을 했던 기후를 오늘 날려보내줬어요. 그렇죠. 네. 이제 2차전 때도 포틀랜드가 17점 차이로 앞서고 있었는데 이거를 다 뒤집었거든요. 4쿼터 때.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한 그 바탕에는 릴라드가 3쿼터 때 엄청난 활약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4쿼터 때 뭐 야투도 안 들어가고 네. 하면서 아쉽게 이제 경기를 내줬었는데 네. 오늘 경기에서는 이제 릴라드가 폭발을 해주면서 잡았죠. 포틀랜드의 약간의 그 한계점은 기댈 수 있는 폭발력이 릴라드 하나지 않나. 그래서 사실 릴라드가 어떻게 지금 활약을 해주냐에 따라서 뭐 시리즈 향방이 뭐 좌우되겠지만 커리가 이제 한 5차전 때쯤 복귀할 것 같거든요. 뭐 4차전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5차전쯤 복귀한다 생각을 하면 시리즈의 향방 자체는 골든스테이트가 우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반대로 포틀랜드는 릴라드가 어디까지 폭발해 줄 수 있는 것인가 맞습니다. 라는 쪽을 볼 것 같습니다. 기복 없이 계속 이렇게 해주면 사실 커리 없는 골든스테이트면은 해볼만 하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나 커리가 돌아오거나 혹은 릴라드가 이렇게까지 폭발을 지속적으로 할 수 그렇죠. 없다면 한계점이 분명 존재한다. 그럼 사실 프로 4년차 치고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잘한 정도가 그렇죠. 아니죠. 네. 이런 선수가 올스타를 안 뽑혔습니다. 억울할 만하죠. 그렇죠. 억울할 만하죠. 아미누가 사실 키죠. 맞습니다. 포틀랜드에서는. 저는 마미누와 플럼리. 네. 네, 아미누 두 플러스. 선수가 어느 정도까지 도와주냐. CJ 맥컬럼도 예상외로 자기 역할을 다 해주고 있어요. 네, 자기 몫은 충분히 해주고 있죠. 네. 포틀랜드의 젊은 팀의 기세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 플럼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패스 센스가 좋아요. 괜찮더라고요. 플레이오프 들어서 많이 늘었어요. 네. 자기의 그 뭐랄까요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 네. 패스라도 잘해야지.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골든스테이트 이대로 괜찮은가? 커리 없이요. 네. 커리가 있던 없던 골든스테이트 과연 그 역대급 시즌을 보낸 팀이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압도적인 경기를 보이면서 이 플레이오프 시리즈를 접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커리가 없지만. 네. 그렇죠. 그렇다고 했을 때 코리아 돌아온다 해서 물론 다른 어나더 레벨의 선수죠. 그렇긴 한데 과연 지금 우승 컨텐터 팀들인 뭐 샌안토니오나 클리브랜드의 기세에 과연 골든스테이트는 지금 우승을 향하는 길이 평탄한가? 생각이 듭니다. 부상에 돌아간 커리가 얼마만큼 해줄게 미지수겠지만 조금 우려점이 많이 듭니다. 많이 지친 모습이고 그리고 커리가 없는 골수도 상당히 강한데 그 강함이 지금 플레이오프에서는 많이 보여지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평균 30점을 해주고 경기당 3점 슛을 막 5-6개씩 쏘는 선수가 없는 그 부재는 어떻게든 채워줄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하고 있다는 건 아니고요. 네. 과연 이제 우승이요. 우승이요. 원래 네. 이 정도 역대급 시즌을 보냈으면 우승을 노려야 되는데 네. 우승을 향하는 길에서 기세가 다른 우승을 향하는 팀의 기세보다 강하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죠. 약할 수밖에 없죠 지금. 크리스천입니다. 네. 클리브랜드에 지금 르브론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생각해 보면. 네. 그래도 뭐 포틀랜드는 잡고 올라갈 것 같은데 뭐 샌안토니오나 이제 오클라호마를 만나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주인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그 기세를 에너지 레벨을 프로 모드로 올리지 못했다는 게 이제 경기력에서 좀 보이긴 보이거든요. 네, 그렇죠. 예전 같진 않다. 불안하다. 불안하다. 네, 불안하다. 불안 요소들이 좀 보인다. 능남 같다. 하지만 뭐 이런 우여곡절을 한두 번 겪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네. 저는 개인적으로
포틀랜드가 젊은 팀으로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끝까지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자를 좀 언더독을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그 저는 그 릴라드의 활약이 오늘 같은 그런 폭발력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 좀 미지수인 게 사실 1, 2차전 때 릴라드를 막는 선수들이 릴라드보다 굉장히 키도 크고 운동 수비가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잖아요. 뭐 리빙스턴이라든지 클레이 탐슨이라든지 헤니스 반슨 뭐 이런 선수들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막고 그쵸. 있고 반면에 이제 버겁죠. 클레이 탐슨을 막는 선수들은 뭐 앨런 크랩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누구 있지? 호클레스 뭐 이런 선수들이 또 번갈아 가면서 또 막고 있는데 존 탐슨이 조금 더 또 순조롭죠. 위에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슈팅 가드 대결에서는 확실히 릴라드가 계속해서 이런 활약을 보이기엔 힘들지 않을까. 네, 동의합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하고 다만 그냥 뭐 희망이죠. 그렇죠. 워낙 릴라드가 포스트 시즌만 되면 폭발했었기 때문에 맞아. 킬러 본능이 누구보다 뛰어난 선수기 때문에 올 시즌에도 그거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작년에 휴스턴 집에 보낼 때 누가 예상했습니까? 릴라드가 휴스턴 재작년에 휴스턴 보낼 때 1라운드에서 보낼 때 진짜 그때 클러치 능력 보시면은 사실은 이게 2년차, 4년차, 그 단위 기준 2년차, 지금 4년차 그런 선수인가? 라고 할 정도의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워낙 킬러 본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4년 차인데 지금 그 포틀랜드의 3점 슛 통산 개수 1위. 프랜차이즈 레코드를 지금 갱신 중입니다. 하나씩 넣을 때마다 갱신. 사실 커리가 오기 전에는 최고의 바로 그 3점에서 먼 거리에 쏠 수 있는 그 슛 거리가 되게 넓고 정확한 선수였죠. 커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리그를 대표했는데 갑자기 커리가 나오는 바람에 릴라드가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평가되는데 진짜 어마어마한 선수거든요. 사실은. 대단하죠. 시그너처 신발도 있고 잘 안 팔려서 그렇지. 아 그거 그 되게 신기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아, 릴라드요. 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정리해 보시죠. 젊은 기세가 등등하면서 릴라드가 폭발하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지만 그 폭발력에 기대보는 포틀랜드. 커리가 없어서 불안불안하지만 그래도 역대급 시즌을 보낸 골스가 과연 어떻게 시리즈 마무리 지을지 보시죠. 네. 뭐 골스가 이겼죠. 그렇죠. 네. 저는 리빙스턴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리빙스턴 기가 막힌 선수죠. 네,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 페인트존 안에서 넣는 거는 성공률도 굉장히 높고 기계죠 기계. 이번 플레이오프 들어서 3점을 하나도 시도도 안 했답니다. 자신의 역할 다 하고 있는 거죠. 네. 자기 본분에 충실한. 네. 저는 골스에서 제가 좀 좋아하는 선수는 바보사거든요. 바보사. 너무 웃겨. 나올 때마다 브라질리언 하나씩 넣어줘. 되게 그 경기를 그 분위기를 끌어오는 그런 득점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스페이스도 있고. 스페이스도 네. 있고. 재밌어요. 벤치 자원이 좋죠. 뭐 경기 한번 뭐 지켜보시죠. 네. 네. 포틀랜드가 이기길 저는 바라야 하는데. 바라시고 있죠. 근데 네. 쉽지 않죠. 어떻게 골스를 가겠어요. 함부로 예언하지. 맞추는 예언만 합니다. 그냥 웨이드 살아났죠. 토론토 컴팔 못 가야죠. 오늘 한번 빼시네요. 제가 지난주도 하나 뺄 건 뺍니다. 함부로 걸진 않아요. 네. 2라운드 다음 주면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나오면 이제 파이널로 넘어가 보시는 걸로 하시죠. 네. 재밌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 선수 소개 시간입니다. 이번 주 선수 시간은 린 세네티, 아시아의 소울, JYP, 아시아의 상징, 네. 아시아가 가진 유일한 NBA 선수 제레미 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매님? 제레미 린 1988년 8월 23일생 올해 나이 27살이고요. 태어난 곳은 토렌스라는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키가 191이고요. 몸무게가 91kg.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소 제 생각보다 키가 크고 몸무게도 많이 나간다고 생각했어요. 신발 신고 오겠죠? 고등학교는 팔로 알토 하이스쿨 나왔고요. 팔로 알토? 네. 래퍼 아닌가요? 거기 되게 좋은 동네인데. 아 그래요? 잘 사는 동네인데. 대학은 뭐 다 아시다시피 하버드를 수재입니다. 네. 경제학 전공했나? 네, 이코노믹스 3.1로 졸업했습니다. GPA 3.1이요? 잘했네. 네. 그다음에 그 수상 경력은 뭐 거의 없고 아이비리그에서 퍼스트 팀에 2번 뽑혔었고요. 그다음에 NBA에는 드래프트 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언드래프트죠? 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에 2년 계약을 하고 들어갔다가
뉴욕을 거쳐서 휴스턴, LA 레이커스, 지금은 이제 샬럿의 식스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얘기해 보실까요? 대학 시절 일단 이분이 대만 인간입니다. 대만 인간이요? 대만 인간이요? 뭐라고 표현해? 대만인. 대만인입니다. 찌우이랑 동양이네요. 동양. 트와이스. 대만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찌우이 너무 예뻐.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될 거는 그러니까 중국은 거의 농구가 국기 수준인데 생각보다 제레미 린이 중국에서 인기가 없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사실 한국에서 더 인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제레미 그 정치적 이슈죠. 대만과 중국의 어떤 그렇죠. 그런 정치적 이슈로 대만을 대표해서 나간 선수기 때문에 대만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그렇게까지 열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생각보다 훨씬 더 코비를 좋아해요. 중국에는 더. 야오밍만큼의 그런 영향이 그렇죠. 없죠. 없죠. 하지만 아시아인들한테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맞습니다. 네. 대학교부터 하시면은 대학교 때는 어떤 대학도 이 사람을 운동선수처럼 장학금을 주면서 데리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됐었죠? 고등학교를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했는데 이제 농구에서요. 농구 성적으로. 농구 성적도 그렇고 실제 성적도 그렇고 사실 공부를 부모님이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아시아인인데. 아시아인인데. 실제로 그 부모님도 그 미국에 간 게 그 대학 생활을 하려고 음. 이민을 그렇게 갔던 거라서 학구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마지막 해 32승 1패라는 기록으로 고등학교 때 이 주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관심을 모을 만도 한데 대학에서 어느 대학에서도 오퍼가 거의 안 나오고 디비전 3니까 그 팀. 예. 고등학교가. 거기다가 그 운동선수 장학금 이런 것을 제의하는 팀이 한 군데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오퍼를 준 게 하버드랑 브라운. 그렇죠. 아이비리 그중에 이제 쪽에서. 하버드를 선택했던 거죠. 예. 공부 잘했어. 하버드 가보고 싶다. 근데 사실 이 그 스탠포드나 뭐 UCLA 이런 쪽을 가기를 원했었는데 하버드에 가게 된 것을 두고 그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오너인 조 레이컵 이 사람이 제레미 린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면서 그 하버드에 가게 된 것을 되게 안타까워하고 네, 그렇게 했었죠. 왜냐하면 골든 스테이트가 머물러 있는 그쪽 지역에 그 아이비리 대학 스탠포드가 있죠. 아이비리그는 아니고 이제 필적할 만한. 그렇죠. 아이비리 서부의 아이비리그죠. 그렇죠. 네. 그 가장 그 린이 사귀는 팔로알토가 있으면 팔로알토는 샌프란시스코에 있으니까. 그렇죠. 만약 스탠포드는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스탠포드에서 제안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UCLA도 가까우니까요. 그렇죠. 농구론 둘 다 괜찮은 네. 학교죠. 그리고 거기서 안 뽑은 거죠. 네. 그래서 뭐 어찌 됐든 대학을 가게 됐고요. 하버드로 가고 간 다음에 하버드에서 굉장히 준수한 활약을 펼칩니다. 네. 네. 나름 뭐 괜찮은 활약을 펼쳤지만 또 NBA에서는 그다지 이 선수에 관심을 두지 않았죠. 그렇죠. 아이비리그에서 NBA 간 선수가 거의 없을 건데. 그렇죠. 네. 거의 없죠. 크리스 더들리, 예일, 네. 그리고 하버드 출신으로 NBA에서 뛴 선수는 에드 스미스라는 에드 데이비스요? 1954년도. 1954년도요? 1954년도 그 선수가 마지막이라고. 네.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하버드 출신으로 NBA에서 뛴 선수가 제레미 린인 거죠. 센세이션하죠. 그리고 사실은 그 제레미 린을 알아본 구단주가 있죠. 댈러스의 돈 넬슨. 네. 과거에 저희가 해거 작전할 때 처음으로 해거 작전을 했던 감독이었죠. 그 감독이었죠. 그분이 제레미 린의 그 능력을 바라보고 이제 그 서머리그에 초청을 합니다. 네. 서머리그 초청을 해서 여기서 주목받기 시작하죠. 네. 모두가 그 당시에 조널이 1순위였기 때문에 조널을 보러 왔어요. 누구나. 근데 조널과 픽업 게임을 했는데 경기가 끝나고 조널의 인터뷰보다는 제레미 린에게만 인터뷰를 하죠. 네. 경기를 이끌어가는 코트 비전이나 시야 그리고 또 경기를 주도하는 능력에서 조널을 압도하는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발생되면서 뭐지? 하면서 댈러스, 레이커스, 골든스테이트에서 이제 오퍼를 받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제레미 린은 이 선수가 캘리포니아 그쪽에서 태어났고 자란 곳은 샌프란시스코 근처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쵸, 골든스테이트 팔로알토니까. 워리어스를 실제로 어렸을 때부터 팬이어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나 골든스테이트에서 거의 뛰지 못한 상황이고. 그렇죠. 사실 그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데뷔를 할 때 굉장히 그 미디어의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에이시안 아메리칸으로서 최초의 선수거든요. 그렇죠. 제리미 린이. 그렇죠. 교포. 교포로 예, 그렇죠. 교포 출신으로는. 그래서 그리고 이 선수가 언드래프트잖아요. 그래서 뭐랄까요, 어려운 그런 것들을 재능으로 극복하고 성공한 노력으로 어떤 극복하고. 그런 선수라는 그런 어떤 마케팅을 통해서 사실 이 선수가 데뷔하기 전에 유니폼이 세일이 되고 예, 미디어 그 사인을 하고 난 다음에 미디어 컨퍼런스 열기도 하고 예. 제레미 린이 마케팅이 소가 많죠. 예, 마케팅이 좀 많죠. 하버드 나왔지, 에이시안이지, 네. 뭐, 그러니까 노다지죠, 노다지. 노다지지, 뭐 말할 게 많지, 경제학 전공했지, 뭐 많지 뭐. 자, 그래서 골든스테이트인데 11년도에 골든스테이트 방출합니다. 근데 휴스턴이 잠깐 휴스턴이 참 멍청해. 데리고 가 내가 다시 또 방출해 11일 네. 만에. 그래서 드디어 그 해에 뉴욕에서 네. 10일간 컨택을 합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단어가 창조되죠. 네. 린 세네리. 네. 사실 D리그를 이제 전전했었는데 그 중국 리그에서 잠깐 뛰었어요. 이 가운데. 근데 린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안 되면 난 이제 농구를 그만두고 경제학 농구와 박사를 하겠다. 취업을 하겠다. 박사학위. 네. 농구와 전혀 상관없는 직업을 택하거나 아니 뭐 유럽을 가거나 하여튼 안 되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 가운데 그러니까 골스에서 이제 방출되고 난 다음에 그 자기의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 웨이트를 굉장히 많이 해요. 웨이트 중요합니다. 진짜 웨이트 중요해요. 머스 그 근육량을 늘리는 훈련하고 체중을 늘리는 훈련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이제 좀 준비가 돼 있던 상태였던 거죠. 네. 그런 노력이 그때 당시에 뉴욕이 굉장히 좀 안 좋은 페이스였거든요. 그때 뉴욕은 카멜로 앤서니가 부상이었고 그리고 뭐 이반 슈퍼트나 뭐 주축 선수들 다 부상이었고 정말 선수가 없었어요. 네. 그 당시 그 이제 마이크 댄토니 감독이죠. 네. 마이크 댄토니 맞죠? 마이크 댄토니 감독이 진짜 이런 거죠. 너 한번 뛰어봐라. 진짜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네. 너 한번 뛰어봐. 절망적인 그 영어로 desperation이라고 정말 절망적인 심정으로 그냥 내보낸 거예요. 해봐. 올 시즌 멤피스 같은 상황이었죠. 그렇죠. 그냥 해봐. 했는데 갑자기 미친 듯한 활약을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날 뉴저지 네츠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때 선발로 나온 건 아닌데 이제 벤치로 나왔거든요. 그때 25점, 5리바, 7어시를 기록하면서 뉴욕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앤소니가 린을 조금 더 써야 되지 않겠냐. 좀 더 써야 된다. 어. 그래서 이제 선발로 그 다음 경기부터 이제 선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기록을 좀 보시면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때 인사니티라는 단어. 그러니까 선발 첫 5경기 성적이 득점만 놓고 보면 28점, 23점, 38점, 20점, 20점. 그게 그거 아세요? 그 ABA와 NBA가 합병된 이후 1976년. 그냥 네. 가장 최초로 스타트로 나온 다음에 5경기 최고 득점 경기입니다. 누적 득점. 누적 와. 득점. 그 정도니까 이제 린세나티라는 신조어가 났겠죠. 네. 미쳤죠 그때. 네. 그때 유저지에서 이후도 있고 바로 감에 유타에서 28득점 8어시스트. 네. 그리고 워싱턴 경기 조널 상대로 23득점 10어시스트. 조널 상대로 잘하네요. 조널이 키웠다고 봐야죠. 한번 찾아봐야겠어. 조널 상대를 어떻게 했는지. 이거 재밌죠. 약간 업셋이죠. 조널은 그 당시 드래프트 1위였고. 그렇죠. 그쵸. 그다음에 그 제로이는 아예 드래프트도 안 됐으니까. 예. 그리고 또 역사적인 경기가 나오죠. LA 레이커스와의 경기. 예. 이게 웃긴 게 그 10데이 컨트랙을 하는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날이 10일. 10일 그쵸. 계약이 10일 계약이 마지막. 10일 계약의 마지막 날에 이제 디데이였구나. 폭발을 한 거죠. 어. 그때 되게 웃긴 얘기 많았어요. 코비가 그때 하도 이제 린과 미쳤다고 그래 인세니티 합친 린세니티가 이제 유행할 때 네. 게다가 빅마켓 뉴욕이고 게다가 아시안이고 게다가 하버드 나왔고 그러니까 전국이 약간 린세니티고 전 세계가 린세니티 열풍이었죠. 저희조차도. 예. 네, 한국조차도. 찾아봤죠. 네. 그래서 코비한테 인터뷰합니다. 코비 존심이 상하죠. 코비 경기 전 인터뷰인데 질문이 자신의 컨디션이 아니라 제레미 린이라고 아냐고 물어본 거예요. 코비가 누구 말하는 거냐고. 또 알면서 또 그러니까 또 잘하잖아 코비가. 뉴스 신문 안 받겠어. 그러니까. 아이, 스포츠센터 안 받겠냐고 ESPN. 당연히 알지. 봤을 거야. 네. 아는데 기싸움. 네. 모르겠다 누구냐고. 몰라. 린이 누구야. 했는데 그날 제레민이 정말로 저 그 경기는 라이브로 봤거든요. 아, 예. 정말 발라버렸어요. 네. 그냥 패스면 패스, 돌파면 돌파, 슛이면 슛, 중요한 순간에 막 하는 거. 그 당시 수비수가 누구였냐?
데렉 피셔였습니다. 어부. 매치업 진짜 개쳐 발렸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데렉 피셔 두고 스핀 무브 딱 돌아가서 그 엔드원 얻을 때 네. 아시아에 저런 사람이 있구나 울 뻔했습니다. 어. 그러면서 코비를 발라버리면 승리로 이끌죠. 어. 그러고 나서 코비가 인터뷰합니다. 그렇죠. 거기가 이제 선수들이 저렇게 갑자기 잘하는 것을 보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분명 그 선수들의 이면에 어떤 노력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들이 원래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재능이었는데 우리가 단지 못 알아본 것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린을 칭찬을 하는 그런 멘트를 날리게 돼요. 뭐 제가 영상 올려드릴게요. 가장 기억 남는 것 중에 린세네티 그 기간에 그 토론토에서 연긴 토론토 홈에서 열린 경기였어요. 뉴욕과. 네. 근데 마지막 클러치 때 엔드원을 받으면서 동점을 만들어서 89대 89에서 공을 건네봤습니다. 18초 남겨놓고. 근데 어웨이란 말이죠. 근데 토론토 전 관중이 기립을 해줘요. 린을 위해서. 린을 위해서. 어. 그리고 진짜 아무렇지 않게 넣죠. 넣죠. 저 그때 울 뻔했잖아요. 아시아인이 저런 걸 하다니. 맞아요. 진짜 멋있었어요. 그 보니까 LA는 좀 아시아인들한테 좀 기회의 땅이네요. 보니까 오. 그 하승진도 13점 넣었잖아요. 아 맞다. 최다 득점. 최다 득점. 그때는 잘했어요. 그 경기를 통해서 하승진 선수가 이렇게 인터뷰합니다. 자신감을 얻었다. 그리고 복귀합니다. KCC로. 폭풍 이동과 함께. 네. 이 심장이 웨이터스만 못하네. 린이 그러고 나서 사실은 뭐 안타깝게도 뉴욕이랑 계약을 맺고 나서 사실은 되게 조금 이거는 조금 애매한 게 네. 뉴욕이 갔었어야 되는데 네. 휴스턴을 보냅니다. 트레이드를 보내죠. 네. 전 이게 좀 이해가 안 가긴 했었어요 그 당시에. 휴스턴을 가서부터는 갑자기 린이 다시 원래 린으로 돌아가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이제 휴스턴의 로스터상 린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하든이 왔었어요. 또, 그쵸. 네, 그때 하든이. 당시에. 여럿 망치네. 우리 방송도 망치고. 그냥 기분이 나쁘네. 사실 린의 가장 큰 약점이 뉴욕에서도 그 턴오버가 좀 많았다는 그쵸. 거였거든요. 그래서 선발 첫 7경기에서 45턴오버를 하는데 이게 또 최다 기록이기도 합니다. 거의 무디에이 수준이네. 네. 근데 이제 휴스턴으로 이적한 다음에 바로 또 하든을 영입하면서 여기 두 명의 볼 핸들러를 그쵸. 갖게 된 거죠. 네, 그리고 하든이 개무시했어요. 제레미. 아 그래요? 개무시했어요. 쳐다도 안 봐. 아 그래요? 아 진짜로. 쳐다도 안 보고 패스도 안 하고 하이파이브도 안 해주고. 첫 번째 시즌은 그래도 82경기를 전부 다 선발로 나왔는데 그 다음 시즌에는 베버리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그다음에 제레미 린은 이제 벤치로 물러나게 되는. 사실 휴스턴에서 저는 기억나는 게 그게 있어요. 7번을 달고 있었잖아요. 아 맞아요. 앤서니 그 뉴욕으로 재계약할 거냐 뭐 딴 데 갈 거냐 때 그 멜로드라마 막 할 때 휴스턴 얘기가 있었어요. 휴스턴을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휴스턴 단장이 7번 유니폼을 만들어서 멜로라고 써놓습니다. 카멜로 앤서니를. 그걸 본 제레미는 트윗을 하나 하죠. 성경 구절에서는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내주겠다는 식으로. 그렇죠. 용인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독실한 기독교잖아요. 네. 겸손하죠. 너무하네 근데 휴스턴. 그리고 앤서니가 안 오죠. 맞아. 그럼 린은 뭐가 돼? 나가라는 거죠. 나가라는 거죠. 네. 린 나갔어요. 레이커스로. 레이커스 나가서 벤치에만 있다가 샬럿으로 갑니다. 네. 여기서부터가 조금 마사장이 통찰력이 있어. 그렇죠. 올 시즌 이제 신의 한 수. 신의 한 그쵸. 수죠. 제레미린이 샬럿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죠. 샬럿에서 사실은 벤치에 나와도 정말 리딩 그리고 피켓롤 그리고 점퍼 정말 꾸준한 활약을 보이면서 그렇죠. 샬럿의 지금 최고의 시즌을 같이 보냈습니다. 있습니다. 그 린세네티의 제림이라는 말이 다시 돌 정도로 그렇죠. 올 시즌 그 샌안토니오 상대로 그때 원맨 쇼 미쳤었죠. 해서 이겼잖아요. 또. 제레미린 머리 스타일도 상당히 바뀌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거 이제 못 알아봐서 그렇게 알아보라고 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그거. 보안 요원이 못 진짜요? 알아봐서. 네. 그 구단 갔는데 뭐하냐이 누구냐고. 네. 나 선수라고. 그러니까요. 그 보안 요원도 알았을 거예요, 코비처럼. 뭔가 자존심 좀 상해갖고. 근데 이게 샬럿에서만 있었던 문제는 아니고 음. 그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도 그 선수 출입구에 이제 가려고 하니까 트레이너인 줄 알고 막기도 하고. 근데 사실 그 외국인 입장에서 아시아인을 봤을 때 좀 똑같이 생겼어요. 비슷하게 생겼을 거예요. 부분이 잘 안 되는 네. 뭐. 그리고 제레미는 사실 샬럿에서 완전 스텝업한 게
플레이오프 때도 사실은 샬럿이 그만큼 버틸 수 있었던 건 제레미 린이었습니다. 제레미 린의 장점은 정말 높은 BQ죠. 똑똑하고. 똑똑하죠. 그 킬러 인스팅트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있죠. 하는데 있어요. 왜냐면은 이 선수가 워낙 그 좀 왜소한 체구에 음. 사실 예전부터 농구를 할 때 그 큰 사람들을 상대로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를 아는 선수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마이애미가 샬럿한테 지는 경기 마지막 경기에서 캔바 워커가 이렇게 피켓롤 해가지고 들어가면은 화사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러면 돌아 나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플로터하고 나 그거- 에어볼 계속 나오고 이랬거든요. 나 무슨 말씀하는지 알아요. 이거 백슛 넣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데 제레미 린이 이제 교체로 들어가자마자 볼 잡고 화살을 앞에 놓고 레이업을 합니다. 그냥 달고 봤어요. 달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제레미 린은 그런 걸 할 줄 아는 선수였던 거죠. 그래야 분열이 생기죠. 피켓롤 그렇죠. 수비에. 그러니까 앞에 누가 서 있다고 해서 그냥 빠져버리면은 그거는 그 들어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제레미 린이 더 돋보이는 거는 이번 시즌 끝나고 본인이 그 행복함을 느꼈는지 이 최근에 인터뷰에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난 페이컷을 하더라도 샬럿에 남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샬럿에서 자기는 팀 내에서 어떠한 비중을 받고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그러기엔 나는 샬럿이라는 팀에 남고 싶고 여기서 할 때가 더 역할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온갖 서름을 다 받았잖아요. 휴스턴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LA에서도 그렇고. 뭐 미디어에서 제레미 린을 아시아인으로서 비하하는 그런 발언들 많이 맞아요. 사과도 많이 하고 네. 사실 많은 일이 됐죠. 뭐 올 시즌만 해도 중간에 그게 있었죠. 뭐 판정콜 린한테는 되게 불리하게 한다. 뭐 네티즌 사이에서는 이슈가 있었죠. 네. 이게 뭐 과연 뭐 동양인을 비하해서 그 프라그런트 파울이 안 불리는 거냐, 뭐 아니면은 그냥 정당하냐. 근데 뭐 그 당시 제가 볼 때는 전 뭐 그 정도는 정당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죠. 뭐 그런 장면들만 사실 좀 모아놓은 모아놨기 때문에. 비디오이기 때문에 뭐 NBA 사무국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검토했죠. 이제 검토해서 통계를 내줬죠. 네, 뭐 그래서 하든이나 듀란트에 비해서 똑같 절대 뭐 불리하게 절대 받지 불리하게 않았다. 받진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긴 했죠. 그리고 아시아인이 그렇게 지금 5년 차거든요. 프로 5년 차로서 저렇게 활약을 하는 거에 대해서 린 본인 스스로 이제 인터뷰를 보면은 자기가 뭔가 그 첫 번째 케이스. 그래서 내가 이 시장을 어떤 개척하는 그런 의미를 자기가 항상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미디어나 이런 어떤 비판이나 그리고 실제로 경기 중에서도 어마어마한 그 비하 발언이 특히 린한테 많이 쏟아진다고 트래시 합니다. 토킹.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비하 인종차별적인 발언들. 근데 그런 것들 다 이겨내고 참고 하는 것들 보면서 굉장히 험불하죠. 예, 자기가 어떤 의미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신이 NBA에서 뛰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뛰는 선수라는 느낌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올 네. 시즌에서도 사실 식스맨 수상할 때도 뭐 많은 투표를 받았죠. 그래서 뭐 한 6, 7위, 7위 네. 했었죠. 거기에 선수들이 어마어마한 선수들이 그렇죠. 뭐 자말 크로포드부터 시작해서 예네스 이고달라, 칸터, 에네스 이고달라. 칸터, 윌 바튼, 라이언 앤더슨, 그 다음이 제레미 린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엄청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사실 아시안으로서 성도자 역할을 한다는 거 부분도 상당히 한 거. 아시아의 자랑이죠. 보면. 그렇죠. 꾸준히 계속 그러니까 활약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제레미 좋은 거는 아시아인으로서 키가 작고 운동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슛거리나 좋은 정확한 슈팅력을 통해서 롤플레이어라는 역할이 아니라 그냥 일반 흑인들이나 기존들이 하고 있는 온볼 플레이어란 말이죠. 팀을 리딩하는 그런 타입의 선수가 에이시안에 있다는 게 저희한테는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진짜 한국 선수들이 미국에서 좀 체계적인 농구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으면은 그래도 뭐 NBA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이렇게 좀 더 좋은 운동 능력을 발휘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네. 그런 기회가 좀 열리기를 좀 바라고 네. 있고. 그렇죠. 저희 한국인 출신의 어떤 그 선수가 NBA 뛴다면 그럼 엄청나죠. 어마어마하죠. 혼혈이라고 할지라도 혼혈은 안 쳐줘. 아니 그 인종차별. 인종차별이 아니라 진짜 그 한국인 블러드로 진짜 해야 한국인이? 그게 더 감동적이지 그쵸, 않을까? 그쵸. 그건 그렇죠. 솔직히 하인즈워드 선수가 대단한 선수긴 하지만 감흥이 그렇게 오진 않죠. 자, 뭐 저희가 뭐 자랑하는 코너죠. 그렇죠. 네. 자유인에게 제레미 린이란 제가 오늘은 이 기회를 두 분에게 지금 뭐 하시는 드리도록 겁니까? 뭐 하시는 거죠? 주인장님에게 제레미 린이나 당황스럽네요. 알겠습니다. 네, 린은 가수다.
가수다? 아 이수. 자, 저희 제레미리는 어떻게 보면 제가 맨날 말버릇처럼 하지만 아시아의 자랑이다. 아시아의 자랑이다. 네. 아시아의 별 아시아의 별 보아다. 넘버 원. You still my number one. You're still my number one. 이다. 제레미리는. 좋네요. 학도님에게 제레미. I can do it. 괜찮은데요? 다 할 수 있다. I can do it. I can do it 괜찮은데요? I believe I can fly인 거잖아요. 그렇죠. 나도 할 수 있다. 그거 맞네요. 네. 맞습니다. 네.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맞아요. 아마 제레미니는 동양인이라도 많이 보실 거고 소식도 많이 접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터프한 플레이를 해야 되는 온볼 플레이어로서 아시아인이 있다는 게 좀 뿌듯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저랑도 조금 아침분이 있으세요? 포지션이 흐름이 딱 그 흐름이었는데. 저랑 포지션이 겹치다 보니까 좀 보다 보면 정말 똑똑한 선수다. 맞아, 진짜 똑똑해요. 정말 똑똑한 선수고 효율성이 높더라. 라고 생각합니다. 제레미니는 한국 한번 와라. 한국 한번 와라. 한국 한번 오고 중국에서 너를 받아주지 않는다. 찌위도 안 받아줬다. 우리에겐 찌위가 있다. 그러니까 와서 한번 한국도 방문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아시아인으로서 자랑스럽게 계속 건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짜요. 짜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2라운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은 파이널 팀들이 각 컨퍼런스 파이널 팀들이 결정될 거고요. 네. 그 팀들을 다시 한번 집중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한테 뭐 자유주제나 혹은 선수를 소개받고 싶으신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녹음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NBA 온 에어!